네, 안녕하세요. 31개입니다. 오늘 이제 새로 멤버십에 가입해주신 분이 계신데요. 내정신존바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지속적으로 멤버십 유지해주시는 분들, 모든 분들께 너무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부자들이 친구가 없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사실 저는 부자가 아닌데도 친구가 많이 없긴 한데, 부자도 아닌 게 뭘 알겠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뭐 그렇습니다. 그래도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사실 이제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기본적으로 이제 서로의 필요와 공감대 위에서 세워지는데, 근데 이제 부자가 되면 이 균형이 깨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자수성가로 뭐 사업이 잘 되던 일이 잘 되던 간에 돈을 모으는 데 집중을 하다 보면은 시간을 인간관계에 쓰기보다는 어떻게 하면은 그 돈을 더 빨리 돈을 모을지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되면서 대부분의 쉬는 날에도 부업을 하던 뭐를 하던 가족 외에 관계가 소홀해지는 게 그렇게 되는 게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돈이 많은 사람은 돈이 적은 사람과 경제적인 이해관계가 일방적으로 맞물릴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은 상대방이 다가오는 이유가 인간적인 그냥 호감인지 순수하게 그런 것인지 경제적인 이익 때문인지 분간하기가 어려워집니다. 특히 한국 사회가 아직까지도 경제력 중심의 계급 사회적 구조가 매우 강하고 다른 나라를 물론 가보지는 않았지만 어디든 그런 영향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누군가가 부자라는 이유만으로 사람들은 이제 평등하고 동등한 친구 관계가 아니라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으로 인식하게 되고요. 돈이 갑자기 많아진다면 가족 관계도 깨진다는데 그냥 피 한 방울 안 섞인 관계는 어떨까 싶기도 하죠. 따라서 대화의 방향도 관계의 온도도 점점 달라집니다. 결국에는 부자가 나를 진심으로 대하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라는 의심 속에서 살 수밖에 없죠. 이 의심이 누적되면 자연스럽게 사람과의 관계를 피하게 되고요. 사실 친구가 끼리끼리는 사이언스라고 인간관계는 비슷한 수준의 삶을 공유할 때 가장 건강하게 유지되는 건 뭔가 자연의 법칙인 것 같기도 합니다. 경제 수준이 너무 다르면 생활의 리듬이나 가치관이나 고민이 달라집니다. 사실 모든 사람이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한다면 그 관계는 그냥 알고 지내는 것보다 깊은 관계를 형성하면서 나아가기가 어려운 거는 다들 이해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한쪽은 뭐 해외여행이나 자산 포트폴리오 이야기를 하고 있고 다른 한쪽에서는 월세나 카드값 걱정을 한다면 대화의 공감대가 맞을 수가 없죠. 뭐 시간이 지날수록 두 사람의 사이의 심리적 간극이 커지고 결국에는 그냥 관계가 멀어지게 됩니다. 부자들이 이런 간극을 본능적으로 잘 느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점점 자신의 삶과 비슷한 사람들끼리만 모이지만 또 그곳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부자들끼리의 관계는 이해관계가 얽히기가 쉬워요. 사실 같은 걸 고민하고 생각하면서 대화가 뭔가 랠리가 되는데 뭐 투자나 부동산이나 사업이나 상속 등 돈이 개입된 관계로 이야기가 지속되는 것을 보면 또 겉으로는 웃으면서 인사를 나누긴 하지만 속으로는 경쟁심과 경계심이 섞여 있죠. 결국에는 그런 관계는 친구가 아니라 그냥 비즈니스 네트워크에 가깝기도 한 것 같으면서 그런 부분을 보면 참 관계라는 게 어려운 것 같습니다. 사실 10대나 20대 초반에 파이팅 넘치던 낭만 넘치던 시절에 진정한 친구란 손해를 감수할 수 있을 정도로 상대를 좀 아껴주는 사람이지만 자본주의가 다들 괴물을 낳는다고 부자가 되는 사람은 떡잎부터 다른데 손해라는 개념 자체가 사람들 사이에서 이제 거의 손해를 안 보려고 하는 것들이 이제 그 관계를 좀 훼손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평소 친하던 친구가 갑자기 사업 자금이 필요하다면 돈을 빌려달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지 생각해보면 이걸 빌려주면 인간관계가 뭔가 애매하게 변하고 빌려주지 않으면 관계가 깨지는 게 부지기수죠. 그렇게 돈이 많다는 이유로 기대의 무게가 또 커지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부자가 끊임없이 뭔가를 선택을 해야 되는데 이 관계를 돈으로 유지해야 되나 아니면 끊어야 하나를 고민하면서 그 어떤 선택을 하든 마음이 편치 않죠. 그래서 많은 부자들이 관계를 최소화하는 방향을 택하는 것 같습니다. 이유는 간단하죠. 상처를 받기 싫기 때문인 것 같아요. 이런 맥락과 연장선상에서 돈을 가진 사람이 그만큼 잃을 것이 많고요. 방어적으로 바뀌게 되는데 이분들은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신중하게 항상 행동하고 사람을 쉽게 믿지 않습니다. 누군가가 다가올 때 저 사람이 내 돈이나 정보에 접근하려는 건 아닐까라는 경계심이 자동으로 작동하고요. 이런 방어적 태도의 관계는 이제 기본 신뢰를 무너뜨리게 되죠. 결국에는 부자는 점점 심리적인 고립 상태에 빠지게 되는데
외형적으로는 성공했지만 내면적으로는 누구에게도 속을 털어놓지 못하는 외로움도 느끼긴 합니다. 이게 바로 많은 부자들이 돈은 많지만 행복하지 않다고 말하는 이유인 것 같은데, 물론 부자가 돼보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내가 만약에 부자가 된다면 이런 생각도 어느 정도 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을 또 하고 있어요. 사실 부자가 되면 또 말이나 언어 자체가 바뀌어요. 일상 대화에서 이제 투자나 뭐 이제 투자에 대한 리스크나 어떤 그 효율성이나 자산과 상속, 이 법인세 같은 세금 같은 단어가 일상이 되는데, 이 단어들이 대부분의 평범한 사람들과는 동떨어진 이야기죠. 물론 그런 이야기를 안 하고 일상적인 대화를 하면서 사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있지만 뭔가 깊은 이야기를 하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긴 한데, 따라서 부자가 같은 언어를 쓰는 사람과 이야기는 하게 되는데, 문제는 그 같은 언어를 쓰는 사람들끼리 모이면 거기에는 이제 진심보다는 성과가 중심이 됩니다. 결국에는 부자가 언제나 누군가와 비교를 당하게 되고 경쟁하면서 감정 대신에 계산으로 관계를 유지하게 되죠. 그 결과적으로 감정적 유대가 사라지고 인간관계가 굉장히 건조해지고 차가워집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돈이 많을수록 사람을 믿지 못하는 거죠. 부자들이 종종 사람을 테스트한다는 말이 여기에 있기도 한 것 같습니다. 일부러 힘든 척을 하거나 도움을 요청해서 상대의 반응을 보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야 진심을 또 가늠할 수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런 관계조차도 오래가진 못해요. 누군가의 진심을 시험한다는 행위 자체가 관계의 불신을 전제로 하기 때문이죠. 결국에는 부자가 누군가를 진심으로 믿을 수 없는 고립감 속에서 살아갑니다. 자연스럽게 부자가 되려면 대부분의 시간을 또 돈으로 바꾼 사람들이라면, 즉 일에 인생의 대부분을 쏟았고 친구들을 또 만날 여유가 없는 거죠. 그 결과 돈은 쌓이긴 했는데 인간관계가 점점 줄어들고 있고, 또한 부자가 된 이후에도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일에 대한 중심의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하죠. 퇴근 후에도 투자 리포트를 읽거나 주말에도 뭐 세금과 자산 관리를 고민하고, 이런 생활 패턴이 자연스럽게 사람들과의 접점을 끊어놓습니다. 그래서 많은 부자들은 돈을 벌고 난 뒤에야 외로움을 체감하고, 이제 좀 돈도 있고 여유가 있는데 왜 행복하진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때서야 돈으로는 관계를 살 수 없다는 사실을 또 깨닫게 되죠. 또 약간의 후회를 하지만 그래도 그 시간이 주어진다면 다시 부자가 되는 길로 택할 겁니다. 그렇게 부자에게 친구가 없는 근본적인 이유는 대부분의 인간관계가 필요를 중심으로 형성되기 때문인데, 필요가 사라지면 관계도 끝납니다. 그렇게 이제 부자 스스로도 타인을 평가할 때 그 사람이 나에게 도움이 될까라는 기준을 적용하기 때문이죠. 즉 부자들도 결국 필요의 논리로 관계를 맺고 그로 인해서 자신이 고립된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합니다. 이것이 돈이 만든 역설이고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돈은 인간을 자유롭게 만드는 데 있어서 더 큰 가치를 부여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 자유에는 고독의 대가가 따르죠. 시간과 공간의 선택의 자유는 얻었지만, 물론 마음을 나눌 사람은 사라지지만, 또 그래서 많은 부자들이 나이가 들수록 기부나 봉사나 후원 같은 행위에 관심을 갖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게 이제 자신이 잃어버린 관계의 온기를 되찾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결국에 내가 만약에 부자가 될 것 같은 이유를 또 생각해 본다면 시간을 어떻게 쓰고 있느냐가 관건인 것 같은데, 개인적인 생각은 관계의 메마름이 온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경제적인 자유라는 목표는 절대 포기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학생들이 학교를 졸업하듯이 자본주의라는 학교에서 졸업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거죠. 결국에는 돈이 있던 없던 간에 인간은 홀로 와서 홀로 가는 인생이라고 하면, 물론 친구들이나 이런 관계도 중요하지만 나와 내 가족보다 중요한 인간이 세상에 어디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부자들이 친구가 없는 이유가 뭔가 합리적인 노력과 시간을 자본에 투입한 결과라는 생각도 듭니다. 오늘도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다들 부자 되시기를 바라면서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공감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